자, 형성평가 1에 대한 부분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무게가 50N 그리고 물체 20N의 힘이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어디로 이동하는가. 자, 방향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동하죠. 그 말은 여러분 또 요 방향으로의 힘만 신경을 쓰면 돼요. 즉 무게는 이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 자, 3m 이동하고 20N을 줬다. 일의 크기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 답은 60줄이 되겠습니다. 2번 그래프는 수평면 위에 놓인 책상에 작용한 힘과 힘의 방향으로 이동. 자, 즉 일은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프로 나온 문제란 거예요. 자,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힘과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의 넓이가 뭐가 된다? 1의 양입니다. 즉 넓이 양 구해볼게요. 1, 4, 4, 3, 2, 6. 당연히 단위는 줄이 되겠죠. 답은. 그리고 더하면 10줄이 되겠습니다. 3.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한 경우를 모두 고르면. 자,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이 둘의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1번은 그냥 아니죠. 맞죠? 2번 가방을 맨다. 즉 힘을 위로 줘야 돼요. 참고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무게만큼의 힘을 위로 주고 올라갔다. 위로 이동하였다. 역시 과학에서 일을 했다. 2번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동 거리가 0입니다. 아니죠. 4번 바닥에 떨어진 책을 주워서 책상 위에 놓았다. 책을 주워서 올린다는 건 힘을 위로 주고 위로 이동했다는 뜻이 되겠죠. 4번 맞고. 자, 5번인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말 많이 나올 겁니다. 마찰이 없는.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참고로 바닥면에서 물체가 움직일 때 우리가 힘을 줘야 일정하게 움직이는 거 알고 있죠. 실험도 했고. 자, 왜 힘을 일정하게 줘야 일정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 즉 등속 운동할 수 있는가? 그것은 마찰 때문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마찰이 없으면 힘을 주지 않아도 등속 운동할 수 있는 거죠. 즉 5번에 마찰 없는 얼음판의 등속 운동이라는 것은 이동 방향으로의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의 크기는 0. 답은 2번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놓여 있는 무게가 20N인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0.5m만큼 끌어당겼다. 자, 이동한 방향을 먼저 볼까요?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디에 주목해라? 이쪽으로 준 힘에 주목을 해라. 즉 단순해요. 답은 10N 곱하기 0.5m에서 5줄입니다. 아직도 혹시 여기 나와 있는 20N, 선생님 힘 20N 무게 있잖아요 라고 묻는 친구들에게는 자, 무게는 언제 우리가 관계 있다? 수직으로의 운동에서만 이 무게란 힘, 즉 중력이 관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수직으로의 운동입니다. 자, 이번에는 위로 이동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위로 이동할 때는 뭐를 확인하라 했죠? 위로 주는 힘을 확인하면 되겠죠. 즉 20cm 올라갈 때 위로 준 힘은 19N. 자, 참고로 여기 19.6N은 제가 수직에서의 힘은 무게와 같은 힘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답은 간단해요. 19.6 곱하기 20cm는 3.92줄입니다. 자, 여기서 392줄이 나온 친구들은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자, 20cm는 0.2m로 바꿔서 힘에 곱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6번 철수가 교실 바닥에 놓인 질량이 5kg의 의자에 자, 여기 나와있죠. 20N의 힘 수평 질량은 5kg.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수평 방향으로 10m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5kg의 질량은 중요하잖아요. 왜냐? 참고로 여러분 다 알겠지만 질량이 나와 있는 경우는 뭐를 구하기 위해서다? 바로 9.8을 곱하면 이게 뭐가 되죠? 무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게가 중요한 건 어떤 경우다? 수직으로의 운동, 즉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인데 지금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수평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건 이 질량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일의 크기에서는. 즉 수평 방향으로 준 힘의 크기 20N으로 인해 20N 곱하기 10m. 답은 200줄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좀 길어 보이니까 걱정이 되죠. 7번 그림과 같이 윤화가 수평면 위에서 자, 일단 어디로 당기고 있다? 수평면 위로 당기고 있으니까 이동은 이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나마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질량과 무게 즉 관계없죠. 중요한 건 당기는 뉴턴인데 자 자세히 볼게요. 일단 기억 중력에 대한 일을 하지 않았죠. 왜? 올라가야 되니까. 윤화가 물체를 들어 올리지 않는 이상 기억은 일이 없습니다. 니은 자 윤화가 지금 주는 힘의 크기는 여기 나와 있는 용수철 저울의 눈금 6N 맞습니다. 니은 맞다. 자 디귿 별표 아까 얘기했지만 마찰력이 나온다는 건 수평면에서 물체를 당기기 위해 줘야 될 힘, 즉 일정하게 물체를 당기기 위해 줘야 될 힘은 마찰력과 같다고 얘기했죠. 즉 지금 윤화가 6N으로 당기니까 일정하게 움직인다는 건 마찰력이 6N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겁니다. 리을 6N 곱하기 2m 답은 12줄.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그래프는 어떤 물체에 작용한 힘과 물체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다. 자 일단 이름 맞죠? 힘하고 이동이 같은 방향이니까 맞죠?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그래프 힘과 이동 거리 그래프는 뭐가? 면적이 1의 크기다. 근데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프의 면적 구할 때는 요 선 아래에 있는 요게 면적이 되겠습니다. 즉 이거는 삼각형이죠. 4, 3, 12 곱하기 2분의 1을 하겠죠. 답은 6줄이 되겠습니다. 넓이가 1의 크기이다. 자, 9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 그리고 물체 높이 5m인데 자 들어 올립니다. 즉 어떤 힘을 줘야 한다? 중력과 같은 힘. 다르게 말하면 무게입니다. 구하는 공식은 질량 곱하기 9.8. 이 문제에선 질량이 나와 있다는 건 그냥 하면 안 되죠. 9.8을 곱한 19.6N이 줘야 될 힘의 크기입니다. 그 다음 일회양은 곱하기 거리. 답은 98줄이겠죠. 답은 그래서 19.6N 98줄 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10번 그림과 같이 진호는 바닥면에 놓여있는 무게를 50N의 무게를 1m 들어 올리고 2m 수평 이동했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1과 2를 구분하는 것처럼 이 두 개의 경로를 구분해야 한다는 거겠죠. 첫 번째 경로는 물체를 들어 올린다. 즉 중력에 대한 일이에요. 중력에 대한 일은 어떻게 한다? 힘은 무게와 같고 올라간 거리는 1m. 즉 1번 경로에서는 50줄의 일을 했고 자 2번이 중요하죠. 2번은 들고 갑니다. 자 들고 있다는 것은 자 지금 이 상태에서 힘을 어디로 주고 있을까요? 진호는 계속 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2번의 경로를 따라갔다. 자 뭐가 감이 오죠? 1은 0입니다. 왜냐? 힘과 이동이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1 더하기 2는 50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선아가 무게 100N의 물체를 들고 한 개의 폭이 30cm, 높이가 25cm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방금 문제랑 똑같아요. 선아는 힘을 어디로 주고 있다? 위로 주고 있고 위로 주는 힘은 어떤 이동 방향과 관계 있다? 올라가는 것만 관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계단의 폭은 중요하지 않겠죠. 실제 올라간 높이 얼마다? 25cm 곱하기 6. 자, 당연히 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1.5m가 되겠습니다. 줘야 될 힘은 말했지만 무게와 같다. 즉 100N 곱하기 1.5 답은 150줄이 되겠죠. 자, 앞서 문제와 똑같습니다. 선아가 힘을 위로 줄 때 계단의 폭으로 가는 이동은 일의 크기와 관계없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또 같은 문제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처음과 끝이 똑같은데 중간 경로가 어떻게 다르냐인데 가의 경우는 이렇게이고 나는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 풀기 전에 얘기할 수 있는 건 1번, 2번 경로를 구분해 볼게요. 가에서는 1번과 2번이 둘 다 과학에서 일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2번은 일이 없죠. 왜냐? 2번의 경로에서 힘을 위로 주면서 어디로 이동했다? 수평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의 일을 구해보면 5m 이동하는 동안 힘을 10N 수평으로 줬죠. 50줄입니다.
1번 경로 50줄, 2번은 무게가 20N입니다. 즉 40줄이 되겠죠. 즉 가의 일은 총 90줄이 되고, 나의 경우는 1번 경로에서만 일이 있는데 이거는 무게는 마찬가지로 20N인데 2m를 갔다. 즉 나에서는 40줄밖에 과학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13번 과학에서의 일을 가장 많이 한 경우는, 자 1번 힘을 작용하여 책상을 밀고 갔죠. 즉 이게 수평으로 이동했다는 걸 이해하면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밀었으니까. 즉 50N의 힘을 주고 2m, 즉 100줄의 일을 했습니다. 2번 올려놓았다. 즉 힘을 줘야 되는데 무게만큼 주는데 질량이 있으니까 곱하기 9.8을 해야겠죠. 얼마죠? 49N의 무게, 즉 힘을 줘서 1m 올렸으니까 49줄의 일을 했습니다. 자 3번 위와 같은 경우입니다. 들고 수평 방향, 즉 힘은 위로 주고 있지만 수평으로 갔다. 일은 0줄입니다. 자 4번 5번 보세요. 둘 다 마찰이 없어요. 마찰이 없는데 수평으로 이동하죠. 그리고 어떻게 운동한다? 일정하게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마찰이 없는 경우에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힘의 크기는 0이에요. 즉 1도 0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